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산염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14장이고요. 야, 산염기는 두 단원에 걸쳐 있네. 자, 산염기에 대해서 평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보시면 14번째 강이고 완충용의 적정과 지시약 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내용은 만만치가 않아요. 자,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산염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런 데부터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앞에서 약산의 pH를 구하는 부분은 뭐 이제 많이 하시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적정. 근데 자, 완충용액은 뭐냐면 일단 완충용액이 뭔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소량의 강산이나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pH 변화가 작은 용액이래요. 예. 그 완충용액이래.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도요. 혈액 있죠. 혈액은 일종의 완충용액이에요. 자, 혈액은 완충용액이거든요. 혈액은 완충용액이에요. 사실 이제 얘가 HCO3-에 의한 이제 완충용액 시스템이에요. 얘는 뭐로 적용할 수 있지? 산이나 염기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뭐, 우리 몸의 pH는 사실 7.4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pH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뭐 산증이나 알칼리증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자, 완충용액의 구성은 일단 약산이나 약산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그의 짝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일단은 완충용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소량의 강산이 들어와도 얘가 들어온 효과를 무마시킨다. 또 강염기가 들어왔어. 소량이에요. 자, 소량의 강산이 들어와도 소량의 강염기가 들어와도 pH 변화를 무마시킨다라는 얘기는 어떤 용액 안에 일단 염기가 있는 거야. 용액 안에 염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들어와도 반응해가지고 뭔가 pH 변화를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는 얘기냐면 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의 용액 안에 산도 있고 염기도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도대체 뭐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산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학종과 염기로 적용할 수 있는 화학종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과 그의 짝염기로 구성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HCl이 있습니다. 물속에 HCl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얘는 100% 이온하잖아요. 그러면 물속에는 죄다 뭐로만 있어? 이렇게만 있지? 얘가 없어. 그렇잖아? 자, 그런데 자, 예를 들면 CH3COH와 같은 물질은 약산이기 때문에 물속에 녹이게 되면은 얘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값은 K 값이 1보다 매우 작죠.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잘 못 가지 사실 이 반응은.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얘만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그냥 약산이에요. 완충용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충용액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얘와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야. 얘와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평형을 이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충이 될 수 있는데 이때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뭐를 이제 공부했냐면 약산의 pH 계산법을 공부를 했거든요. 약산의 pH법을 계산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냥 5% 근사법을 이용해서 많이 구했죠. 그죠? 5% 근사법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그때 보시면 자, CH3COH가 얘가 물속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반응에서 말이죠. 자, 얘를 초기 농도를 CA라 하고 얘를 X몰만큼 반응하고 얘가 X만큼 생기고 얘가 X만큼 생겼을 때 평형 상태에서 얘는 CA-X몰, 얘는 X몰, 얘는 X몰 되죠. 그죠? 그래서 KA 값에 집어넣게 되면은 CA-X의 X제곱이 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얘를 어떻게 근사했냐면 얘를 이렇게 근사했죠. CA분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근사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요 농도가 결국 얼마란 얘기야? CA란 얘기야. 그지? 물론 5%의 룰에 들어간다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얘가 초기 상태랑 변화가 없지. 그렇다고 얘가 없다는 건 아니었어. 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얘가 있어요.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가지고 pH도 구할 수 있고 다 했는데 이러한 약산의 pH 계산법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근사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그냥 초기 농도였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다양성작성산에서도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만 딱 집어넣게 되면 얘는 거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약산의 pH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안 간 거야. 얼마나 이상해. 그렇지만 그렇게 구해. 그런데 자,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단순하게 약산만 집어넣어서는 완충용액이 안 돼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야 돼. 그 양이 의미가 있는 양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따 여기 보세요. CH3COH가 이렇게 이뤄냈을 때 요 Ka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요게 평형상태 도달했을 때 얘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없는 거랑 다름없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누구에 비하면? 얘에 비하면. 하지만 H 플러스가 없는 건 아니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얘에 비하면 얘는 무지하게 많으므로 얘는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전에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약산, 그러니까 산도 있어야 되고 그의 짝염기도 있어야 염기가 들어오든 산이 들어오든 반응할 수 있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이 산만 녹이게 되면 얘는 염기랑만 반응하지 산이랑 반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완충용액이 아니야.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런 말이 있네. 자, 보자고요. 대표적인 완충 시스템에는 자, CH3COH 약산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짝염기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얘는 갖다가 어떻게 하면 얘는 그냥 물에 녹이면 돼요. 되는데 도대체 얘를 이온을 어디서 집어와? 어찌 뭐냐면 자, 이런 거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염이죠. 이게 뭐야?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염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CH3COOH와 NaOH를 중화 반응시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염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자, 이런 물질이 있단 말이야. 이런 염이. 이온계란 물질이 있어. 그럼 이 고체 물질을 갖다가 물에 샥 녹이게 되면 얘가 CH3COO-와 뭐가 떨어져 나가? Na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때 얘는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므로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집어넣었다 하면 누굴 집어넣은 거야? 얘를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완충 용액으로는 아세트산과 그에 대한 짝염기로 이루어진 염을 집어넣는데 이때 그 양이온은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면 참 좋겠지. 그지? 왜? 어차피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 포함된 염이기 때문에 물에는 100% 이온화되고 이때 형성되는 알칼리 메탈의 양이온은 물속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걸 집어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CH3CONA는 결국 용액 내에 아세트산 이온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강염기와 약산으로부터 유래된 염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외부에서 강산이 유입될 경우 완충 시스템에 CH3COO-가 반응하고요. pH를 완충시키고 강염기가 유입될 때는 완충 시스템에 이런 산이 반응해 주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소량의 강산이나 강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다 반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량의 강산과 강염기가 들어가도 얘와 아세트산 이온이 공존하고 있어야 완충액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자, 좀 이따 그 얘기 또 하고요. 그래서 pH를 완충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공통이온 효과를 한번 볼게요. 공통이온 효과. 완충액의 pH를 구하는 데 앞서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자, 해보세요. 자, 공통이온 효과는 뭐냐면 아세트산이 물속에 이온화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죠? 자, 약산이고 Ka 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1보다 무지하게 작습니다. 라는 거 잡았죠. 그 다음에 0.1몰의 pH는 이렇게 구해서 2.8씩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근사법을 만족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5% 근사법을 만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어쨌든 이게 구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이제 CA라고 하는 놈이 뭐였어? CH3COOH고요. 그죠? X라고 하는 놈이 결국 뭐야? H 플러스 CH3COO 마이너스. 그지? 이것이 요 X 값이 얘보다 무지하게 작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게 구한 거 아니야. 얘는 거의 없는 거야. 그지? 하지만 없는 건 아니므로 pH 구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약산의 pH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완충용의 관점에서는 아세트산을 갖다 집어넣은 건 그냥 산인 거야. 완충용이 아닌 거야. 됐죠? 자, 그래서 pH가
2.87이 되겠죠. 그치? 되시겠죠? 자, 이랬을 때 얘의 그 H 플러스의 농도가 사실 얼마냐면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죠. 되셨나요? 그럼 얘는 루트에 1.8,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8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0.1몰이니까.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이니까. 얘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에서 2 곱하기 10의 3제곱 몰 사이겠죠. 어쨌든 이런 느낌은 있잖아. 누가? H 플러스가. 자, 공통윤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다른 단원에서 특히 이제 침전 평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인데, 자, 한번 볼게요. 만약 100% 이온화되는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 소듐 수용액을 혼합한다면 얘는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말이죠. 르샤틀리의 평형 원리에 의해서 얘의 평형은 반응물 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H 플러스의 농도는 순수한 물에 CH3COH가 녹아있는 경우보다 적게 되고 pH는 증가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